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그레이스의 일루와입니다. 김명희 대표님과 오늘도 함께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그레이스의 일루와입니다. 김명희 대표님과 오늘도 함께 하겠습니다. 리모트 워크 시리즈로 저희가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요. 오늘 주제는요. 많은 리더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 리모트 워크 상황에서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너무 답답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세요. 네, 답답하시죠, 실제. 진행되는 것 같지도 않고, 회의하고 난 다음에도 도대체 이 친구들이 제대로 알아들었는지 안 들었는지, 그 다음에 이게 진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, 네. 굉장히 답답하실 것 같아요. 네, 뭐 회의를 하고 화상회의도 하고 뭔가를 하긴 하는데 뭔가 마음속에 찜찜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네.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고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커뮤니케이션이 그 사람마다 어떤 특별한 스타일이 있잖아요. 그렇죠. 네, 네. 근데 근데 그게 MBTI에서는 네. 내향형이냐 외향형이냐 그런 얘기도 있고 하지만 여기서 가장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그 에드워드 홀의 저맥락, 고맥락의 차이점을 한번 보면은 가장 좀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 같아요. 네, 저맥락, 고맥락은 굉장히 쉬운데요. 저희가 설명을 네. 한번 드려볼게요. 네. 저맥락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는 그냥 아에이오우 얘기하면 그냥 그걸 그대로 알아듣는 거예요. 네. 그 상대방에게 뭔가 얘기를 했고 그분이 예라고 했을 때, 김혜 대표님이 예라고 했을 때 yes라는 그 의미 그 자체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. 그렇죠. 네. 네, 그대로 받아들이고 네. 고맥락 커뮤니케이션은 어떤 거죠? 고맥락 커뮤니케이션은 그 전체의 커뮤니케이션에서 말이 차지하는 포션이 상당히 적어요. 그래서 한 20% 30% 얘라고 했는데 시간을 얼마나 빨리 얘라고 했는지 혹은 웃으면서 했는지 아니면은 인상을 찡그리면서 얘기했는지 아니면 누구를 보면서 얘기했는지 나를 정확하게 보면서 얘기했는지 그런 기타 여러 가지 그 맥락적인 것을 해석해서 제가 얘라고 했지만 얘라고 한 것 같지가 않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그게 고맥락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죠. 네, 가령 우리가 리모트 워크 상황에서 메신저를 하는데 뭔가 이 업무를 지시했어요. 그런데 그분이 네라고 하는 걸 일이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30분 정도 있다가 네라고 했을 때 고민한 커뮤니케이션 하는 사람들은 30분 동안 생각하는 거죠. 도대체 이 답도 안 하고 뭐 하는 거야? 진짜 얘 맞아? 그렇죠. 그런 30분 동안에 온갖 생각들을 다 하는 거고 네. 저맥락 커뮤니케이션은 30분 후에 네라고 했어요. 그러면 하려나 보다. 네일까 보다. 그냥 그렇게 그냥 딱 정확하게 받아들이는 거죠. 이제 이걸 왜 얘기를 하냐면 네. 많은 리더분들이 고맥락 커뮤니케이션에 좀 익숙해져 있는 분들이 좀 많으신 거예요. 네. 가령 이제 예전에는 면대면으로 업무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다 보니까 맥락적으로 눈치껏 알아서 캐치하고 또 윗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조직에 있어서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상황에 있어서도 최대한 이 안테나를 살려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네.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네, 그게 좀 익숙해져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러나 상대적으로 이 리모트 워크 상황에서는 이 고맥락 커뮤니케이션을 안테나를 돌리려고 하다 보면은 이게 한두 끝도 없거든요. 그렇죠. 환경과 상대의 상황과 여러 가지 것들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이 고맥락적인 커뮤니케이션 하려고 하다 보면 맥락을 자꾸 읽으려고 하니까. 맥락 읽으려고 하다 보면 그만큼 스트레스가 된다라는 거죠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이 리모트 워크 상황에서는 우리가 고맥락 커뮤니케이션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고맥락 커뮤니케이션 좀 내려놓고 오롯이 그 서로가 뜻이 통하도록 이메일이나 메신저나 우리가 말하는 것이 있는 그대로 해석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만 커뮤니케이션이 자리 잡을 수 있다라는 거죠. 리모트 워크 상황에서 저맥락 커뮤니케이션이 사실은 좀 유효한데 효과적인데 그러면 이걸 어떤 식으로 또 저맥락 커뮤니케이션 잘할 것인가는 또 숙제예요. 그렇죠. 쉽지 않죠. 왜냐하면 자칫 너무 좀 저맥락 커뮤니케이션 쏠리게 되면 이런 얘기 좀 그렇지만 좀 싸가지 없게 보일 수도 있고 그죠? 있는 그대로 서로 이렇게 하다 보면 좀 이게 영혼 없다. 영혼 없을 수도 있고 그렇게 들릴 수도 있고 그리고 맥락을 너무 고려하지 않다 보면 또 거기서 눈치 없다. 눈치가 없을 수도 있고 오해가 또 거기서 생길 수도 있고 네네. 그래서 이 저맥락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숙제인데 방법이 있죠.
네. 네. 보통 이제 리더분들이 뭔가 지시를 할 때, 이거 해라고 하거나, 이거 해줄래라고 얘기하면서 그 밑에 바탕에 깔고 있는 기본이 있어요. 이 정도는 알겠지. 실제 요 사이에 그 젊은 친구들, 특히 밀레니얼 세대 같은 경우에는 저맥락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그 자체, 그 문자적인 그 말만 이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더 설명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많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그러니까 이 저맥락 커뮤니케이션을 한다고 하더라도 Y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. 굳이 그 맥락적으로 해석할 여지를 두지 않는 겁니다. 그래서 내가 왜 이 업무를 시키는지에 대해서, 그리고 어떤 맥락과 그리고 방향성에 있어서 이 업무가 진행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큰 흐름을 말로 다 설명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. 구구절절히 설명한다라는 느낌이 들 수 있지만 훨씬 더 전체 시간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리더분께서 어떤 업무 지시를 내리거나 구성원들과 커뮤니케이션 할 때 이것쯤은 알겠지, 이건 기본인데 이 정도는 충분히 알아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본인의 기준을 다 버리시고 그 일의 앞뒤 그리고 앞으로 향후적인 맥락들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야만 이 저맥락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건강하게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이게 문자 메시지로 카카오톡이라든가 뭐 이런 문자 메시지를 할 때 구구절 쓰는 것이 실제로 더 리스키할 수가 있어요. 네. 이런 경우 어떻게 하죠? 전화를 해야죠. 맞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이 여러 가지 툴이 있잖아요. 네. 이메일도 있고, 그리고 네. 전화도 있고, 메신저도 있고, 뭐 얼굴 보이는 것도 있지만 리모트 상황이 그렇게 어렵다고 그쵸? 한다면 각각의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있고 네. 또 단점들이 있습니다. 네. 그런데 이 메신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빠르게 서로 뭐 이렇게 뭐 확인하거나 아니면은 체크업하거나 하는 네. 정도로는 괜찮지만 이 메신저를 통해서 맥락적인 것들을 설명하는 데는 굉장히 한계가 있거든요. 그렇죠. 네. 그래서 설명에 있어서는 전화나 또는 얼굴 보고 하는 화상회의가 화상회의. 가장 효과적이고 또 그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업무적인 부분을 체크하거나 그리고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거나 하는 것들은 메신저 커뮤니케이션 가능한 거죠. 그러니까 네. 채널을 조금 그 용도와 그리고 목적에 맞게끔 다양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. 그런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고요. 그리고 제가 만난 많은 리더분도 마찬가지였고 어떻게 보면 전화나 화상회의가 적극적 커뮤니케이션이거든요. 네. 근데 이거를 잘 못하고 메일이나 또는 메신저 커뮤니케이션으로만 간혹 네. 계속 이렇게 질질 끄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. 네. 네.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? 답은 하나밖에 없죠. 뭐 자신감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. 자신감이 없어서. 네, 네. 네, 정확합니다. 이제 한번 마음속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어떤 마음이 들었을 때 어떤 커뮤니케이션 썼는지 내가 굉장히 자신감이 있고 그리고 충분히 그것들을 설득시키고 그 납득시킬 수 있다면 얼굴 보고 하는 커뮤니케이션 화상이라도 이렇게 하겠지만 뭔가 마음이 찜찜하거나 자신감이 없을 때는 슬쩍 밀어넣는 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커뮤니케이션을 뭐 이메일이나 아니면은 그냥 오히려 카톡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. 이 경우는 진짜 굉장히 많은 오해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죠. 스피드를 요구하거나 네. 그다음에 정확성이 요구되는 것은 문자로 할 것이 아니라 그다음에 1대1로 전화 혹은 화상회의를 통해서 명확하게 그 사람이 이해했고 그다음에 만약에 그 사람이 제대로 답을 하는데 리드 타임이 생긴다고 하거나 했을 때 이렇게 다시 한번 그 질문을 통해서 나와 그 상대가 같은 페이지에 있는지 확인 작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. 맞습니다. 마음이 좀 불편한 커뮤니케이션 해야 될 때일수록 오히려 더 면대면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그냥 아예 목소리나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설득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고 가능하면 돌려서 하지 않고 그리고 있는 그대로 앞뒤 맥락을 다 소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. 네. 자신감 가지십시오. 네네네. 오늘 핵심은 우리가 리모트 워크 상황에서 커뮤니케이션 할 때 고맥락, 그러니까 많은 유추가 필요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과 맥락을 따져야 하는 고맥락 커뮤니케이션을 최대한
넣어두시고 저맥락 있는 그대로 그 말 그대로 커뮤니케이션을 했을 때 서로가 충분히 소통하고 납득이 되는 커뮤니케이션을 최대한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채널도 좀 잘 잘 선택하셔야 하셔야 되고 돼요. 그것만 잘 하시면 충분히 리모트 상황에서도 생산성 있게 팀을 리드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. 네. 오늘 베이스의 일루와는 여기서 마치고요. 첨부로 세연 대표님이 쓰신 글도 여기 밑에 어태치가 되어 있습니다. 제가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글을 이제 뭐 잡지사에 기고했는데 읽어보시면 저희가 오늘 이야기 나눴던 내용들에 대해서 훨씬 더 이해를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저희는 또 다음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. 안녕.